여러분, PPT 제작하실 때 그래프 삽입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PPT에 그래프가 더해지면 뭔가 복잡해지고 막막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래프를 활용하지 않을 수는 없죠. 어떤 결과나 예측값을 그래프로 활용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줬을 때 내용의 설득력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PPT에 있어서 그래프는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프를 퀄리티 있게 그리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다양한 사이트가 있기도 하고 또는 도형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많이 제작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프를 넣을 때 PPT의 차트 기능을 활용하는 게 가장 편리하기도 하고 활용도도 높더라고요. PPT 차트의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PPT에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차트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차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PPT 차트는 이렇게 엑셀과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에 들어가는 값을 구하거나 수정하는 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세 번째로 PPT 차트는 이 요소 하나하나를 직접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은 그래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PPT에서 그래프를 하나만 잘 디자인하면 그 그래프를 복제해서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더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PPT의 차트 기능을 활용해서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고 디자인 퀄리티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PPT에 그래프를 넣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줄 수 있는 그래프를 고르는 것입니다. 일단 PPT 상단의 삽입에서 차트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차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백 개의 PPT를 만들면서 느낀 거는 이 모든 그래프를 다 골고루 활용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선택하실 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래프를 몇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울리는 그래프를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치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별 블로그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어요. 이때 활용하면 좋은 그래프는 세로 막대형 그래프 또는 꺾은 선형 그래프입니다. 이 두 그래프는 A 블로그와 B 블로그의 수치를 각각 보여줬다면 이렇게 수치를 누적해서 나타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블로그 방문객 수를 알 수도 있고 전체에서 A 블로그 그리고 B 블로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월별로 알 수 있습니다. 전체의 값과 그 전체에서 각각의 카테고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고 싶을 때는 누적 세로 막대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꺾은 선형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누적된 값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꺾은 선형 그래프가 색으로 채워져 있는 누적 영역형 그래프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적된 그래프를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만 나타내면 선으로만 그래프가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누적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보는 입장에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누적된 수치의 추이를 꺾은 선형으로 나타내고 싶다면 이렇게 선으로만 이루어진 그래프가 아니라 누적 영역형 그래프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에 따른 추이를 보여줄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각 항목별로 수치를 보여주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원형 그래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세로 막대형 그래프 또는 가로 막대형 그래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치를 나타내야 하는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 막대형 그래프로 표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로 막대형 그래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세로 막대형 그래프는 이렇게 항목이 너무 많으면 축에 텍스트가 두 줄이 되거나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삽입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의 가독성도 떨어지고 예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많다면 이 항목의 텍스트가 조금 길어도 두 줄로 나뉘거나 사선으로 보이지 않는 가로 막대형 그래프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 수치를 원형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다면 이 모든 항목의 수치를 하나의 원형 그래프에 넣기에는 어렵겠죠. 항목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형 그래프를 활용을 하려면 남-여를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여를 나누어서 각 그래프에 들어가는 항목을 줄여줬어요. 남-여 혼인율의 차이를 강조하는 슬라이드라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 하나로 표현하기보다 원형 그래프 두 개를 활용해서 나타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종류를 보시면 혼합형이 있어요. 이 혼합형 그래프도 종종 활용을 하는데 계열이 여러 개일 때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항목과 계열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항목은 이렇게 그래프의 한 축이 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열은 이 각각의 그래프가 어떤 것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냐를 뜻해요. 첫 번째 계열은 A 블로그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 계열은 B 블로그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계열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혼합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인데 이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형 그래프가 섞여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연도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를 나타내고 있고, 이 꺾은 선형 그래프가 전체 혼인 중에 외국인과의 혼인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꺾은 선형 그래프를 보시면 바닥에 딱 붙어 있죠. 왼편의 축이 혼인 건수에 맞춰서 몇천 단위로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퍼센트로 나타나는 비중의 데이터가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열 간의 단위가 다르거나 단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날 때는 보조축을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꺾은 선형 그래프를 클릭해주고 우클릭해준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셔서 보조축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축이 하나 더 생겼죠.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에 맞게 퍼센트로 보조축이 나타났습니다. 이 축에 맞춰서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잘 표시가 되었죠. 이 축을 클릭하시면 축 서식에서 축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 표시 형식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꺾은 선형 그래프가 너무 위쪽에 있어서 두 그래프 간의 수치가 막 겹쳐 보이기도 하고 가독성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축 서식에서 최대값을 살짝 높여서 꺾은 선형 그래프가 조금 내려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최대값이 0.12, 12%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0.16으로 늘려줄게요. 그러면 최대값이 높아지면서 그래프가 살짝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두 수치가 겹치지 않게 보여지면서 가독성이 훨씬 더 개선이 되었죠.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PPT에 그래프 삽입하실 때 시간을 정말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PPT에 그래프를 삽입하면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됩니다.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에 들어가서 그래프로 표현해야 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래프로 표현해주고 싶은 부분까지만 파란색 선을 끌고 올게요. 그러면 엑셀에 입력해준 데이터가 차트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차트의 디자인을 PPT의 전반적인 디자인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한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PPT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맞춰서 그래프의 요소의 서식을 다 바꿔줄 수 있어요. 차트의 모든 요소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게 PPT 차트의 큰 장점이긴 한데 보셨다시피 그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PPT를 만들 때 그래프를 딱 하나만 넣지는 않잖아요. 특히 연구자료나 결과 발표용 PPT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정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래프를 삽입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서식을 일일이 다 변경을 해줘야 한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겠죠.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래프를 복제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의 서식을 전체적인 디자인에 맞춰서 깔끔하게 잘 바꿔주었죠. 다음 장표에서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고 싶은데 앞서 만들어준 그래프를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우클릭해서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러면 엑셀 파일이 뜨는데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면 이렇게 차트의 서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데이터만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삽입을 한다면 PPT에 여러 개의 차트를 넣어야 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확실히 적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데이터의 항목이 몇 개 없으니까 원형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은 앞서 만들어준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엑셀에서 바꿔준 그래프가 PPT의 그래프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형 그래프를 활용을 하고 싶으니까 이 차트를 클릭한 상태로 상단의 차트 디자인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차트 종류 변경에서 원형, 그 중에서도 도넛형을 한번 클릭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의 종류가 바뀝니다. 앞에 그래프에 적용되었던 서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죠. 여기서 조금만 손을 봐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요소 서식에 들어가서 색만 조금씩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의 색깔만 흰색으로 바꿔주고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범례를 추가해서 각각의 데이터가 무엇에 대한 데이터인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글꼴만 변경을 해주고 이렇게 사각형을 활용해서 범례 부분까지 좀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주면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 원형 그래프의 서식과 범례 서식도 한 번만 지정을 해주면 이 그래프를 계속 복제해서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일일이 서식을 변경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복제해서 디자인을 하시면 PPT 제작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PPT에서는 정말 다양한 도형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복잡한 경우에는 도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나타내야 하는 항목이 적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도형을 활용해서 값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프 디자인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도형을 활용하면 일단 활용할 수 있는 도형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도형의 크기나 배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텍스트도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활용해서 내용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장표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했는지 좀 보여드리면 도형에서 원을 하나 삽입해 주었습니다. Shift를 눌러서 정방향으로 넣어주었어요. 도형 서식에서 선은 없애주고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방향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로 설정을 해주었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도형 안에 텍스트를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주었고 이 도형을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쭉 해줘서 수평 복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 모서리를 늘려서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도형을 키워주었습니다. 연도와 값을 변경을 해주었고 한 번 더 수평 복제해주고 크기를 좀 더 키워준 다음에 이 도형의 크기는 너무 정확할 필요 없이 값의 차이만 좀 잘 보여줄 수 있을 만큼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변경을 해줄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니까 포인트 컬러를 활용해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었습니다. 텍스트의 크기도 충분히 키워줄게요. 도형을 복수 선택해준 다음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주고 그룹화해서 가운데 맞춤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선을 하나 삽입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넣어줄게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시면 수평이 맞춰진 상태에서 선이 삽입이 됩니다. 그라데이션 선으로 넣어줄게요. 방향은 선형 오른쪽으로 바꿔주고 중지점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준 다음에 전부 다 같은 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양 끝에 있는 중지점만 투명도를 100%로 바꿔줄게요. 이 선을 보면서 간격을 조금씩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까지 넣어주었습니다. 좀 간단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도형을 활용해서 디자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PPT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PPT 차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상황별로 활용하면 좋은 그래프를 몇 가지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만들 때 활용하면 좋은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보조축을 활용하는 것, 두 번째는 차트를 전반적인 디자인에 맞춰서 서식을 바꿔주었으면 그 그래프를 복제해서 활용하는 것, 세 번째는 항목이 적을 때는 도형을 활용해서 값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그래프 제작 팁 잘 활용하셔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이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PPT 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디자인 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